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뉴욕에 있던 시절 성적이 더 좋았던 팀은 다저스가 아니라 자이언츠였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양키스로 옮기기 전 뉴욕 최강팀이었던 자이언츠가 5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반면 양키스와 7번을 대결해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한 다저스는 1955년이 유일한 우승이었습니다. 자이언츠가 뉴욕에서 차지한 마지막 우승은 1954년에 있었습니다. 1954년 월드시리즈는 윌리 메이스의 더 캐치로 기억됩니다. 메이스는 1951년 피츠버그에서 했던 맨손 러닝 캐치를 자신의 최고 수비로 꼽습니다. 하지만 월드시리즈의 향방을 가른 수비였던 만큼 폴로그라운드에서 일어난 더 캐치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수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메이스가 타구를 잡았을 때 중계 캐스터는 460피트일 것 같다고 했지만 메이스가 타구를 잡은 지점은 425피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개장한 오라클 파크에는 메이스의 흔적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측 벽돌 펜스의 높이는 메이스의 등번호인 24피트입니다. 왼쪽 외야 관중석 뒤에 있는 콜라병 미끄럼틀 옆에는 메이스가 더 캐치 때 사용했던 대형 글러브 모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중간의 트리플 L입니다. 휴스턴은 미닛메이 파크를 지을 때 탈 스미스 사장의 아이디어로 센터에 탈스힐을 만듭니다. 랜스 버크먼의 수비와 박병호의 130m 3루타가 기억나는 탈스힐은 중견수의 부상 방지를 위해 기둥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중간을 깊게 만든 오라클 파크의 트리플 L리 또한 메이스의 더 캐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탄생한 피터 맥고완 전 구단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2020년 샌프란시스코는 오라클 파크의 구조를 바꿉니다. 경기 온도가 낮고 해수면 높이인데다 바다에서 역풍이 불어오는 오라클 파크는 홈런을 때려내기 가장 어려운 구장이었습니다. 비운의 브랜든 벨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7개의 홈런을 기록합니다. 캠든 야즈에서 뛰었다고 가정할 경우 홈런 수는 101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04년 본즈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30홈런 타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던 자이디 사장은 자기가 오고 한 시즌 만에 펜스를 당길 것을 결심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선수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오라클 파크는 면적이 넉넉하지 않아 불펜을 좌우 파울 지역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맥 윌리엄슨이 공을 잡으려다 불펜 마운드에 걸려 넘어져 뇌진탕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홈팀과 원정팀 불펜을 센터 펜스 뒤로 넣으면서 중앙 펜스를 399피트에서 391피트로 트리플 L리를 421피트에서 415피트로 당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홈런 팩터가 69로 메이저리그 꼴찌였던 오라클 파크는 펜스 조정 후 84로 올랐고 외야 면적이 줄면서 중견수 수비도 보다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바람과 싸워야 하고 트리플 L리도 여전한 오라클 파크는 중견수 수비가 쉬운 구장이 아닙니다. 오타니에게 총액 7억 달러, 6억 8천만 달러 디퍼를 똑같이 제안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디는 오타니를 놓친 후 피칭과 수비에 올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우를 영입합니다. 에브리데이 중견수는 처음부터 자이디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지난해 중견수로 11명을 쓴 자이언츠는 마지막 풀타임 중견수를 가져본 게 2019년 케빈 필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이크 야스트렘스키는 중견수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야스트렘스키를 우익수에 고정시키면 방망이가 더 살아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당초 차기 중견수로 기대한 선수는 루이스 마토스였습니다. 마토스는 수비 평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선발 47경기에서 OAA-4를 기록하고 중견수 꼴찌를 합니다. OAA 중견수 순위에서 2021년 12위, 2022년 21위, 2023년 28위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중견수 수비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수비만 고려했다면 케빈 키어마이어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OAA 13을 기록함으로써 콜로라도 브렌튼 도일에 이어
중견수 2위를 한 키어마이어는 나이가 수비와 스피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수비와 공격을 모두 고려해 이정우를 택하게 됩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이정우에게 타격 60, 파워 45, 스피드 55, 수비 50, 어깨 45를 주면서 별명은 바람의 손자지만 스피드는 평균 이상 정도다. 중견수로서의 본능이 좋고 루트를 잘 찾아내지만 범위는 넓지 않은 편이며 머리를 넘어가는 타구에 대한 약점이 있다. 더 넓은 구장에서는 고전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중견수가 가능하다. 송구 능력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코너로 갈 경우에는 좌익수가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이정우의 중견수 수비는 평균적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이며 자이디 사장이 수비를 강조하고 나서 뽑았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에 바비 발렌타인 감독은 좌익수와 우익수의 경우 사이드 스핀이 걸린 타구들이 날아오고 커버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견수 수비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칭구장을 기준으로 중견수의 담당 구역은 31%인 좌익수와 우익수보다 크게 넓은 38%에 달합니다. 발이 대단히 빠른 선수들의 경우 타구 판단을 발로 커버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스피드가 없다면 타구 판단이 빠르고 경로 설정을 잘해야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로서 이정우는 김현수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정우와 김현수의 가장 큰 차이는 스피드와 수비입니다. 스프링 캠프 구장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범 경기에서 고전했던 김현수는 수비가 재앙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김현수는 코너 외야수로서 2016년 -3, 2017년 -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의 몸값에는 코너 외야수가 아니라 중견수 수비를 잘 해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다저스가 제임스 아웃맨에게 만족한 건 조정 OPS 112의 공격력보다도 중견수 수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름값을 한 아웃맨의 OAA8은 그리샴, 벨린저, 트라웃, 마쉬를 넘어서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 아웃맨이 커쇼의 첫 타구를 놓치면서 가을 악몽이 시작된 건 다저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루수와 유격수를 맡은 지난해 이루스와 유틸리티에서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던 토미 에드먼은 올해는 팀의 외야 공백 때문에 중견수 수비를 맡았고 유격수로 4, 중견수로 5를 기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드먼은 올해도 유틸리티 최종 후보가 됐지만 수상은 김하성이 합니다. 피츠버그가 슈퍼 유틸리티로 키우는 배지환은 초반에 중견수로서 타구 판단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빠르게 적응을 해냄으로써 중견수 수비가 이루수와 유격수보다 좋았습니다. 컵스의 1번 타자 겸 중견수로서 출루율 3할 6푼 3리와 OAA 1을 기록한 터크먼도 수비가 무난했습니다. 저는 1억 달러 중견수가 된 이정우의 수비 합격 기준은 OAA 양수 플러스 2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중견수의 OAA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김하성이 첫해 조정 OPS 73에도 기회를 잃지 않았던 건 너무나 뛰어난 수비 때문이었습니다. 김하성처럼 메이저리그 첫 시즌이 만 25세 시즌인 이정우는 계약 규모 때문에 적응 기간이 더 짧아야 하며 타자로서 적응하는 기간에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샌프란시스코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유격수를 찾고 있다며 김하성과 윌리 아다메스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에게 더 심각한 건 외야보다 내야 수비입니다. 수비는 여전히 뛰어나지만 OPS가 0.587로 떨어진 크로포드와 결별하기로 한 샌프란시스코는 이루수 타이로 에스트라다가 OAA 19를 기록했음에도 내야 수비가 좋지 못했습니다. 로건 앱과 알렉스 콥이라는 최고의 땅볼 투수들을 보유한 샌프란시스코는 땅볼 비율이 메이저리그 1위였지만 땅볼을 아웃으로 전환한 비율은 25위에 그쳤습니다. 베스트는 체프먼을 3루수로 영입하고 김하성 또는 아다메스를 유격수로 영입하는 거지만 케이시 슈미트가 3루 수비는 좋기 때문에 유격수 영입을 우선하는 분위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파이프라인 26위인 팀 최고의 유망주 마르코 루시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노에게 1년의 성장 시간을 벌어줄 스탑캡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김하성과 아다메스가 제격입니다. 하지만 샌디에고가 안 그래도 아까운 김하성을 샌프란시스코에 줄 가능성은 희박하며 컨텐딩을 하기로 한 미러키도 아다메스와 번스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김하성과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뭉치려면 샌프란시스코가 샌디에고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김하성을 통해 수비 잘하는 내야수, 수비 잘하는 유격수의 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느낀 저로서는 이정우의 센터라인 수비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